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1 수학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문제풀이만 한 8문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준비 다 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9번입니다. 129번은요. 2차 함수에 뭐를 묻냐면 최소값을 묻는 문제예요. 최소값이라고 하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이나 범위가 주어지면 양끝값 중에 최소값을 갖는다인데 여기 문제상에서는 범위가 아직 안 주어져 있으니까 아마 꼭지점이 최소값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지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라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 식은 y제곱 y는 이네요. y는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x입니다. 그러면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2p의 반은 p, 그거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p제곱이 이렇게 필요할 거예요.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그럼 플러스 p제곱 했으면 다시 p제곱을 해줘야 되고 원래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있네요. 그러면 이 식을 완전제곱으로 바꾸면 y는 x-p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x-p의 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식은 어디로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겠죠. 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일 때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꼭지점 x가 얼마일 때? p일 때 x가 p일 때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은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을 가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최소값을 뭐라고 할 거냐면 fp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fp라는 p에 관한 함수로 바뀐 거예요. fp는 누구냐면 마이너스 2p제곱 플러스 4p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뭐가 되는 거냐면 p에 관한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고요. 이 함수는 p 값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누구냐에 따라서 최소값이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이 값에 또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값에 최대값을 묻는 겁니다. 헷갈립니다. 그죠? 만약에 최소값을 물어보라 그랬다. 그 최소값의 최대값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문자가 두 개가 생겨서 그래요. 그냥 뭐냐면 이 y라는 함수는 이제 얘는 x에 관한 함수였어요. x에 관한 함수여서 x가 p일 때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변하는 거야. 변하는데 최소값 자체가 p값에 따라서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최대값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됐으니까 결국 얘도 또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이 값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p제곱 마이너스 2p라고 쓸 수 있네요. 그럼 반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실제로는 빼기 2 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야 쌤쌤인 거예요.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면 fp는 마이너스 2에 뭐냐면 p-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꼭지점이 이렇게 생겨서 요 점이 1,3이면서 요때 뭐를 갖냐면 최대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p가 1일 때 저 fp는 뭐를 갖냐면 최대값을 가져요. 얼마를 갖냐면 3을 갖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3이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꼭지점이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겠고요. 만약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을 갖게 될 겁니다. 130번 문제입니다. 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네. fx라는 함수가
얘는 어디로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있을 건데 이 함수가 뭐보다는 항상 커야 되냐면 1보다 커야 된대. 이 fx가 누구냐면 함수값이거든요. 함수값이 얘가 무슨 뜻이냐면 함수값 자체가 항상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 말은 함수값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을 x축, y축이라고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 값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함수값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높이요. 얘가 함수값인데 그게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커야 됩니다 인 거예요. 높이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x축, y축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는 거냐면 y는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함수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높아져야 된대요. 이렇게. 요렇게 되도록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보다 아래 그림이 그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위에 있기만 하면 되냐면 요 꼭지점이요. 꼭지점에 요 높이값 있죠. 그죠? 이 높이값이 뭐보다 크면 되냐면 위에 1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아래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안 돼 이런 거거든요. 즉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아지도록 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모든 x에 fx가 1이 되도록 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y는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커지도록 요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함수의 최소값을 구해볼게요. fx는 완전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반의 제곱 9가 필요하겠네요. 빼기 9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는 x-3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x-3의 전체의 제곱에 플러스 a-9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함수는 아마 여기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가질 거냐면 a-9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냐면 a-9인데 이 a-9가 뭐보다 커지도록 1보다 커지도록 이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넘어가면 a 값은 뭐보다 크냐면 1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는 요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a의 최소값 묻네요. a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냐면 가질 수 있는 거 등호가 있으니까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0번 답은 10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최소값이 요거보다 커지도록 되시죠. 그죠? 넘길게요. 131번입니다. 131번은 뭐가 주어졌냐면 제한된 범위예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이 3일 때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저 식을 뭐로 바꿔라?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라 인 거죠. 완전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되고요.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그러면 반의 제곱, 4분의 3의 제곱이니까요.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6분의 9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실제로는 빼기를 한 거예요. 빼기를 한 거니까 더하기 2하고 16을 곱하니까 8분의 9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원래값 얼마이냐면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y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반이요.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4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8분의 9 더하기 K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3 8분의 9 더하기 K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림상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볼록이겠죠.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가 얼마냐면 4분의 3, 8분의 9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이 높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축을 생략했어요. X축하고 Y축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상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냐면 1부터 3까지라고 했어요. 1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다 그리면 안 되고 1이 어디냐면 4분의 3이 여기 있으면 4분의 3 여기가 지금 4분의 3이거든요. X가 4분의 3일 때가 여기예요. 그러면 1은 어디냐면 여기쯤 있겠죠. 그죠? 1은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은 어디 있을 거냐면 3은 여기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범위는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없네.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언제일 때 최대값을 갖죠?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갖죠. 저 함수는 x는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고요. x는 3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이렇게 찾아지겠네요. 그러면 묻는 측에서는 최대값이 3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최대값이 3이라고 하는 건 x는 1일 때니까 f1 집어넣은 값, 1 집어넣은 값이 얼마란 소리냐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저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꼭지점이 4분의 3인데 1부터 3까지 그리고 나니까 1일 때 최대값 가져 라고 해석한 거. 그래서 f1이 3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여기 식에다 대입해도 되고요. 여기 식에 대입하는 게 더 편하기도 하겠다. 왜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은 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분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냥 여기다 바로 집어넣을게요. 요 함수가 결국은 fx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식에다 1 대입하겠습니다. f1은 얼마냐면 마2 더하기 3 더하기 k입니다. 이 값이 3이 나와야 돼요. 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야겠네요. 그럼 k는 2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131번 답은 2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림을 통해서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응용된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요. fx가 저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힌트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최고차항이 미지수 a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단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저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구나 라고 하는 건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요 값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fx는 누구로 묶을 거냐면 a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죠? 4x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4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4를 더한 게 아니라 4a를 더한 거죠. 4a를 더했으니까 쌤쌤이 돼야 되니까 빼기 4a하고 그 다음에 원래값 플러스 b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요 식은 정리하면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어디로 볼록일 거냐면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꼭지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예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면 요 범위가 이 안에 있네요. 그죠? 여기가 땅땅땅땅땅땅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지금 이제 x축은 생략했지만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주어졌겠네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삐뚤가요? 옆으로 좀 쉰 것 같다. 그죠? 아래로 그대로 내릴게요. 여기 범위가 어디냐면 땅땅땅땅땅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어디냐면 땅땅땅땅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0은 어디냐면 한 여기쯤 있겠네요. 땅땅땅땅땅땅 여기 내리면 여기 값이 0입니다. 그럼 이 문제상에서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니까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범위는 지우겠습니다. 여기는 해당 범위가 아니에요 라고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은 어떨 때 같죠? 얘는 이제 이걸 보는 거야. 이 간격을 보셔야 되는데요. 꼭지점일 때 얘는 최소인 건 알 수 있겠다. 그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는 마이너스 2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 가져 라고 하는 거 요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누굴 선택해야 되냐면 높이인데 얘는 높이가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함수값 높이가 6입니다. 그죠?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커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려요? 라고 하면 요 꼭지점으로부터 얘는 좌우 대칭이에요. 2차 함수의 특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간격이 요만큼 간격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만큼 간격은 2입니다. 그럼 누가 더 클 수밖에 없냐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찾아내시면 돼요. 간격이 더 크니까. 꼭지점으로부터 멀어지는 간격. 그러면 x는 0에서 무슨 값을 갖냐면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고 하는 걸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찾아내는 건 f-2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일 거고요. 0에서 최대값이니까 f0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최대값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샹 집어넣으면 이 식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f0은 3에서 f0은 3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f0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이 식에다 빵빵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빵빵 집어넣으면 b만 남죠. 그죠? b가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2 값을 넣어볼게요. f-2 값이 마이너스 1에다 대입하면 마2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마2 대입하면 4a 마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a 플러스 b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나올 거고 b는 3이라고 제가 찾아냈으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a는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마4 플러스 3이니까. 그래서 a는 1 그 다음에 b는 3 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33번은 어려워.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범위도 같이 이건 치환을 하는데 치환했을 때 범위를 찾는 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렵다. 제가 학교 수업에서는 여기다가 어려울 때 이렇게 쓰거든요. 어려워. 네, 알아서. 이응, 리을, 이응. 어려워 뜻이에요. 그럼 보면 제가 볼게요. x의 범위가 주어졌어요. x의 범위가 주어졌는데 이 함수는 몇 차식이냐면 제곱의 제곱이 있어요. 제곱의 제곱이 있으니까 전개하면 몇 차식일까? 4차 함수가 만들어져요. 4차식, 4차 함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거 안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전개하란 소리가 아닐 거예요. 얘는 절대
전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2학년이 되는 순간 이제 요 4차 함수의 그래프도 미분이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과정에서는 그걸 전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얘는 전개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 아이디어가 뭔가 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똑같은 게 반복돼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요 식에서 t라 하자라고 해서 저 함수를 치환하는 거예요. 이걸 치환이라고 하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 t에 관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갖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을 갖고요. 최대값은요? 범위를 생각해야지, 그치? 범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 주어졌네요. 마이너스 1서부터 x가 2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요 놈을 그리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 함수는 뭐에 관한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예요. t에 관한 함수인데 범위는 누구에 관한 범위야? x에 관한 범위야. 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요, 없게요? 못 그려요. 그러니까 제가 요걸 t라고 하는 순간 얘도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t의 범위로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t라고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거꾸로 놔도 괜찮을까? 앞에다가 t를 쓰는 거야. 얘를 앞에다 t를 놔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제가 이걸 t로 치환했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x의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x가 2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저 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쟤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저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니까 1이 필요하고 그럼 얘는 2로 쪼개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t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누구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냐면 t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t의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게. 여기가 무슨 축이 되는 거냐면 x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무슨 축이게요? y축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지금 y는이라고 뒀니? 아니잖아. t라고 뒀잖아. 얘가 누구 값이 되는 거냐면 t는 이라고 해서 t 값이 되는 거야. 그리고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1,2죠. 여기 1,2의 점이 이렇게 찍혀요. 여기 1,2가 점이 찍히면서 부호가 플러스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그렸냐면 x는 마이너스 1서부터 어디까지요? 2까지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함수에서 끊는 거예요. 어디까지 끊는 거냐면 여기 2요. 여기 2가 있네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1 있죠. 그죠? 마이너스 1은 한 여기쯤 있겠다. 우와. 마이너스 1이요. 지금 x가 어디서 움직이냐면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 여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t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t의 범위는 나머지는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지울게요. 이게 t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림이 그려지는 t의 범위는 누가 되는 거냐면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t를 그려볼게요. t가 그림이 그려지는 높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냐면 요 1에서 여기부터 제일 낮아지는 요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 값일 때 최소값 같죠? 여기요. 누가 누구 사이가 되냐면 요 사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이제 만약에 축을 생략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만약에 x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0, 여기가 예를 들어서 2라고 할게요. 지금 x가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요게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요게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가 되는데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예요. 되시나요? x가 0에서부터 2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높이는 이만큼 움직이죠. 0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을 제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이 값을 예를 들어서 4라고 한다면 x가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면 t는 요 높이 값들이 다 나오죠. 이 그림들 요거에 대한 높이니까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는 1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여기 이제 만약에 축을 생략하면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죠. 요 그림을 따오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인 점이니까 요 점이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인 거냐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지금 x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 나오는 높이를 볼래요? 나오는 높이 중에 제일 낮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죠? 나오는 높이 중에 제일 높아지는 데는 요 함수 값이죠. 여기 요렇게 나오니까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일 때 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찾으면 되냐면 요 주어진 범위 안에 그림 그려진 것 중에 가장 작은 최소값,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 중에 가장 큰 최대값, 요 두 사이의 범위가 t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다 값을 집어넣어야 되냐면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요식에다가 x에 여기다 쓸까요?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2 하니까 얼마 나와? 6 나오죠. 그죠? 이 6이 어디냐면 요 높이 6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높이 6이요.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되냐면 2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요 꼭지점 값 1을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 1을 대입해야 돼요.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빵 지워지고 여기가 2가 나오죠. 그죠? 여기 2가 나오면 요 제일 낮아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2인 거예요. 요걸 제가 만약에 여기까지 찾아내면 여기가 지금 2인 거고 여기가 2인 거고 여기가 6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찾는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가장 작아지는 2에서부터 가장 커지는 어디까지? 6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요 주어진 식이 제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 하자라고 하면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라고 쓰고 대신 옆에 누가 와야 되냐면 t의 범위가 와야 돼요. t의 범위가 누구로 되냐면 2에서부터 t 값이 6입니다 라고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 여기로 치환할 때. 좀 어렵죠, 그죠? 왜냐면은 그 치환했을 때 범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잘 안 와닿으니까 2번 쓴 거예요, 2번. 제가 요식 자체를 한 문자 t라고 봐서 t는 이 함수라고 놓고 요거를 x와 t 사이에 관한 함수라고 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던 거죠.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높이가 그 t의 범위, 여기가 이제 t축이었는데 t의 범위가 2서부터 6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2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서부터 2 사이에 움직이면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가 되는 거예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x가 마이너스 1서부터 2까지 움직인다고 해서 양끝값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죠? 그림 그려진 것 중에 가장 낮아지는 값하고 높은 값을 찾아야 돼서 중간에 꼭지점이 범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괜찮나요? 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그러면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t에 관한 2차 함수고 이 함수에 무슨 값을 가져야 되냐면 최대값을 물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바꾸자.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러면 y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 식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반의 제곱이 필요하네요. 9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9에다가 빼기 9하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y는
t-3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대신에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놈의 요 식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요 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도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 여기 무슨 축이게요? 누구에 관한 식이죠? t에 관한 식이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t축으로 바뀌어요. t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무슨 축이 되게요? y값이 되는 거예요. y값. t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입니다. 얘는 t와 y에 관한 식이니까요. 그러면 요 함수의 그래프는 3,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6이 꼭지점이 있으면서요. 대충 한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요 점이 3, 마이너스 6이면서 어디로 볼록이냐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자르는 게 2에서부터 6까지만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2는 한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요. 여기가 2입니다. 여기가 2. 6은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가 6입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는 이렇게 지울게요. 여기 사라집니다. 요 범위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죠? 6일 때 최대값을 갖죠? 묻는 거는 최대값을 묻는 거니까요. 결국은 t가 6일 때 무슨 값을 갖냐면 최대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6은 어디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t에다가 6을 대입하겠습니다. 6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니까 9 빼기 6이니까 얼마 나와요? 3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지막에 또 이거 다 찾아놓고 여기서 틀리면 안 된다. x는 a에서 최대값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x는 2예요. 그런데 제가 구할 때는 어디까지 구했죠? t가 6일 때 최대값 구한 거예요. 그럼 우린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돌려줘야 돼. t가 6일 때 최대값이잖아요. 그러면 t가 6인 x를 또 찾아주셔야 돼. t가 6이 나오는 x예요. 지금 뭐를 t를 넣었냐면 요 값을 t라고 뒀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여기가 6인 거예요. 6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 겁니다. 그럼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하니까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상에서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라 그랬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니까 요 3인 순간은 아닌 거죠. 그죠? 여기는 패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x는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 얼마를 갖냐면 전체식이 3을 가져요 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A값은 마이너스 1 여기입니다. A값은 마이너스 1, B는 3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B는 2예요 라고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좀 길었죠.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어떤 식을 치환했어요. 치환하면 그 치환한 식에 뭐도 따져줘야 된다? 범위를 따져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되시겠나요? 여기 파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가 잘 이해 안 가시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요 관련된 문제만 제가 영상을 따로 뽑아 드릴게요. 그러니까 치환했을 때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범위 어떻게 잡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댓글에다 남겨주세요. 혹시 이해 안 가시면. 그리고 요 다음 문제가 134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저희 교환에 있는 134번이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어려워 그러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번 강의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요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135번. 134는 제가 생략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얘는 좀 그래. 2차 함수인데 문자가 몇 개예요? 2개죠. 여기부터 나오는 좀 뒤에 있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강의 듣고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2차 함수인데 사실 이 방정식의 목표는 2차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묻는 거지 이변수를 가지고 2차 묻는 거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보면 2차 식인데 문자가 2개죠. 이 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안 배웠어. 우리가 최대 최소하는 건 어떨 때 하는 거야? 한 문자에 관해서. 그런데 한 문자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x와 y는 아무 x, y가 아니에요. 뭐냐면 제곱하고 제곱하면 4가 나오는 x, y들에 대해서만 이 식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뭐만 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 x, y에 대하여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1,1 이런 애들은 여기 성립하지 않잖아. 얘는 다루는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건 얼마냐면 뭐 2,0 그죠? 그 다음에 뭐 0,2 이런 애들에 대해서만 요 값을 찾아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서요. 여기서는 이제 x제곱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변형하면 x제곱은 4-y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가 찾는 x, y는 이런 관계식을 성립하는 거니까. 따라서 2y 더하기 x제곱이라는 식은 누가 되는 거냐면 2y 플러스 4-y제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 이렇게 바뀌어져요. 알고 봤더니 이 식이 y에 관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되면서 이 식에 뭐를 묻는 거냐면 최소를 찾는 문제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어디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대값은 있는 거 알겠어. 얘를 완전 제곱식 바꾸면 최대값 구하니까. 근데 최소값은 어때요? 없는데?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걸까요? 여기 식에서는 이제 그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범위를 찾아줘야 돼. 여기 문제상에는 선생님 x와 y의 범위는 없는데요? 없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요게 별표야. 실수는 저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식에서 이게 번외표현이야. 이거는 여기서 좀 어려워. 봐봐. x는 실수이므로 x를 제곱한 값은 항상 뭐보다 클 수밖에 없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x제곱이 4-y제곱하고 같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4-y제곱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y제곱이 4보다 작아져야 돼요. 될까요?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 y가 올 수가 없어요. 요 식을 만족하려면 제곱해서 4 나오는 범위 누구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요. 마이너스 2와 y가 2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죠. 이 x, y는 아무 x, y가 아니야. 제곱하고 제곱해서 4를 만족시키는 x, y거든. 근데 실제로 봐봐라. 여기 3,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y에다가 제가 3을 이렇게 넣었어요. y에다가 3을 넣으면 실제로 3에 제곱해버리면 9잖아요. 그죠? 9면 x제곱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는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5 나오는 건 얼마야? 루트 5y. 여기에 누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생겨야 되는데 얘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실수의 범위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라고 하면 얘는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y의 범위가 어떻게 바뀌어? 마이너스 2와 2 사이입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추가로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저 함수는 결론
아이고 저기서 이걸 찾아내야 돼.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 요 범위가 생기는 거야. 여기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죠? y제곱 마이너스 2y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겠다. 그지? 그러면 빼기 1 했으니까 플러스 5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겠다. 그럼 몇 콤마 몇? 1,5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기겠네. 요 점이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예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여기요. 여기 2서부터 여기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나머지는 다 지워지니까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요? 요 범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최대를 갖죠? y가 1일 때 무슨 값? 최대를 갖죠. 그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일 때 뭐를 갖죠? 최소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1, 제가 찾아냈네요. 최대값 얼마예요? 5예요 라고 하는 거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아무데나 넣읍시다. 여기다 넣을게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 3의 제곱이니까 9, 마 9 더하기 5니까 마 4 이렇게 나오겠다. 마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 우리가 찾는 답은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우 좀 어려웠어요. 그죠? 요거는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하면 돼. 문자가 두 개라서 어떻게 해야 돼? 한 문자로 바꿔줘야 돼. 요식을 한 문자로 바꿔주고 대신 한 문자로 바꿔주면서 실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뭐가 생겼어요? 범위가 생겼어요 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136번입니다. 이것도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냐면 실수 xy에 대하여 저식 문자가 두 개입니다. 문자가 두 개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유형이야. 실제로 범위 안에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x와 y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1번 형태는 뭐냐면 x, y 각각 2차식이 주어진 형태예요. x 2차식 있고 y 2차식이 주어진 경우에 그러면 얘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꼴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건 그냥 문제 푸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요 값은 얘를 바꿔주는 거야. 저 2x 제곱 플러스 4x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일단 다 쓰고 제가 해드릴게요. y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를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가 될 것이고 그럼 플러스 1이 필요하겠네. 그지?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는 빼기 2를 써줘야 되고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9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실제로 빼기 9 원래값 10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식은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꼴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끽해봐야. 그죠? 얘도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0.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얼마야? 0. 그러면 그때일 때가 얘가 뭐가 될까요?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0 나오죠. 그죠? y가 3일 때 뭐가 되는 거냐면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빵빵 돼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여기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2의 제곱 y-3의 제곱이 5래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y가 얼마일 때? 3일 때. 아니죠. 여기 플러스 5라고 하면 는이 아닙니다. 플러스 5라고 주어지면 요거 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고? 최소값 5를 가져요 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꼴로 바꿔주는 거예요. 1번이. 요게 1번이고요. 2번 형태는 뭐냐면 저식을 만족할 때 y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얘는 xy가 있어요. 항에 곱해져 있는 거 곱으로 주어져 있어요. 곱으로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 아, 왜 그래요? 그럼 이거는 유형이라 선생님이 왜 이렇습니다.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문제를 보면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구나 이해해야 돼. 얘는 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야. 얘를 x에 관한 문자식으로 보는 거야. 얘를 x에 관한 식으로 보면 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x가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y x라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줄게요. x랑 y랑 자리를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8은 0입니다 라고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가 x에 관한 개수가 되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의 x, y는 뭐예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냐면 실수 x, y에 대하여 라고 주어졌거든. 그러니까 얘가 x가 뭐를 가져야 되냐면 실근을 가져야 돼. x가 허근을 가지면 안 되죠. x가 실수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식 자체에서 뭐를 써야 되냐면 판별식을 하고 실근을 가질 조건이 뭐였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짝수니까 4분의 d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반의 제곱이니까 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그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8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리하면 2y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뀌겠네요. 제가 조금 넘겼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y 제곱인데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2y 제곱이 8. 잘못했네. 그죠? 여기 값이 암산 실패했어요. 8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죠. 그죠? 그러면 무슨 식이 만들어져요? y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제곱해서 4 나오는 순간 얼마야? 2. 근데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와 y가 누구 사이예요? 2 사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y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y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얼마예요? y의 범위가 나왔으니까 2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은 2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거. 이거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135번 있었죠. 그죠? 요것도 문자가 2개 있으니까 요건 그냥 별개로 그냥 조금 더 어렵게 나온 문제. 한 문자가 아니라 여러 문자가 주어졌을 때 한 문자로 바꾸는 방법. 136번도 문자가 2개 주어지면 나올 수 있는 형태가 2가지 형태예요. x와 y가 각각의 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때 그때는 얘가 0, 얘가 0일 때 최소값 갖는 거. 근데 만약에 x와 y가 곱이 있어요. x, y가 곱으로 정해져 있으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써야 돼? x가 실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시겠나요? 이거 좀 어려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강의가 제가 찍은 것 중에 가장 긴 것 같은데 힘드시면 잠깐 여러분 잠깐 멈췄다가 들으세요. 제가 이 한 문제만 가지고 제가 다음 강의에 찍기가 좀 미안해서 그리고 강의 또 너무 많아도 여러분들이 딱 겁날까 봐 이게 항상 저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 학생의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실제로 저는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면 저는 절대 안 졸려요. 왜냐면 저는 이거 활동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걸 제가 잘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그죠? 잠시 멈췄다가 그러면 138번은 좀 쉬었다가 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하시면 돼요. 그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그 30분 강의를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수업 강의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게 넘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양 자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강수를 늘리고 시간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간을 좀 많이 늘리더라도 강수를 줄이는 게 여러분한테 맞는 건지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앞에 부분을 잘 넘겨주시고 138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모의고사 형태에서. 여기는 이제 충분히 2차 함수니까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그림과 같이 폭과 높이가 4인 포물선 안에 둘레의 길이가 최대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 식이 주어졌습니다. 요 식이 주어지면 좌표 평면을 만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얘는 그냥 도형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얘가 X축이 되게끔 X축을 여기를 원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얘가 원점이었으면 좋겠어요. 원점이었으면 좋겠어서 아이고 요렇게 해서 너무 올라갔나요? 얘가 Y축이었으면 좋겠어요. Y축에 얘가 무슨 함수? 포물선. 얘가 포물선의 일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점이 원점 0,0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 밑변의 길이가 4였죠. 4였으니까 요 점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 되는 거고요. 그죠? 요 점은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0일 거고요. 여기는 높이가 4죠. 그죠? 높이가 4니까 요 점은 0,4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되게끔 뭐를 찾을 거냐면 2차 함수를 찾을 거예요. 요 점이 원점에 오게끔 2차 함수식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근이 누가 근이에요? 마이너스 2와 2가 근이죠. 그죠? 저 2차 함수의 근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해줬죠. 그죠? 저 두 근을 갖는 2차 함수 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다? fx는 저걸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꼴일 거예요. 그리고 폭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두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전 강의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쟤는 위로 볼록이니까 K가 음수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요? 0,4 지난다는 건 뭐예요?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이 4는 0을 집어넣을게요. 0, 0 집어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4K 이렇게 나오겠네. K는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뭐 이렇게 써도 돼요. 합차 공식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어요. 이 2차 함수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되셨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둘레의 길이를 잡아야 되니까 제가 미지수를 요 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이렇게 둡시다. 요걸 A라고 두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A,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내가 미지수를 A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A, 얘는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A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족해야 되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 점은 몇 콤마가 될까요?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A, 높이는 같아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이렇게 찾고 첫 번째 fx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게 1번. 두 번째 저 한 점을
점을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 두자라고 하면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둘레는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내가 요만큼을 a라고 했죠. 그죠? 요만큼을 a라고 하면 이만큼도 얼마예요? a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만큼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저 함수값 자체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둘레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세 번째 저 직사각형만 따오고 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만큼이 얼마? 2a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을 제가 a라고 잡았으니까. 얘는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둘레는 뭐 하는 거니? 더해줘야겠죠. 그죠?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를 더하고 그거의 몇 배요? 2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둘레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8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길이가 얘가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리고 항상 도형에서 식을 표현하면 범위를 써주시긴 써줘야 되는데 이 a는 뭐보다는 커야 될까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0보다는 커야 돼요. a 값이 만약에 0이면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요? 2,0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2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라고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 됐네. 그럼 이제 얘가 둘레를 나타내는 식이었어요. 그럼 이 둘레에 뭐를 묻는 거냐면 아마 범위가 꼭지점이니까 그냥 구하시오네요. 제가 뭘 또 빼먹었나 보다. 그죠? 아, 여기 써있네. 아니다. 여기 있네요. 최대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 이 함수에 무슨 값을 묻는 거예요? 최대값을 묻는 거예요. 최대값. 아, 그러면 요 식을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올게요. 공간이 좀 모질라서 이렇게 하면은 볼 수 있을까요? 얘를 여기 위에다 올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묶읍시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 4인데 요건 묶어야 되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필요해요? 1이 필요하죠. 그죠? 1이 필요하니까 플러스 1. 그럼 실제로 빼기 2니까 더하기 2. 원래 값 8이 있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a가 얼마일 때? 1일 때 무슨 값? 저 둘레의 최대값을 갖겠네요. 얼마? 요 값 10을 가져요.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이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아마 서술형, 내신에서도 충분히 서술형으로 낼 만한 문제. 도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함수식 찾아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함수식 가지고 둘레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둘레의 최대값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순차적으로 1차 좌표평면 그려서 함수로 나타낸다. 두 번째 함수 위의 점을 a, 얼마나 둔다. 세 번째 그렇게 나면 둘레에 관한 식이 만들어진다. 완전제곱식 바꿔서 최대값 나타내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가 3단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단원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강의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